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요즘 많은 언론 매체나 또는 민간 단체 등에서 일본 문화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 교류라고 하는 게 억지로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요. 식당의 간판이나 아파트 이름 등 미국이나 서방의 언어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일본의 문화와 언어는 그 의도부터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 멀지 않는 시기인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의 의도와 한국 식민 사상을 심어놓기 위한 그들의 도발에 기인한 것이기에 한국어 용어를 금지시키고 일본어를 강제로 쓰게 하여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일본의 잔재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상생활 언어는 물론 심지어 교육계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전부 바꿉시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 뿌리가 깊어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본의 잔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방법으로 1938년부터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1940년에는 한글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강제 폐간시켰으며 이후로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언론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 8년의 기간 동안 일본의 잔재가 뿌리내린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는 여러 분야에 퍼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언어입니다. 알고 사용했든 모르고 사용했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일제 35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일본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의 경우 젓가락을 와리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양파를 담아내기, 그리고 단무지를 닭광, 양동이를 바켓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국밥이나 칼국수에 첨가해 먹는 다진 양념인 다대기도 있는데요. 여기 다대기 좀 주세요 라고 해야 소통이 되는 상황이고요. 폼난다는 의미인 간지난다는 말 또한 일본 말입니다. 그 외에도 오뎅, 구라, 뽀록, 대빵, 꼬분 같은 언어들도 모두 일제의 잔재들입니다. 좀 의외의 단어들도 있는데요. 파이팅이라는 말도 일본의 잔재라고 합니다. 영어로 fight는 싸울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은 fight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파이토라는 말을 사용한 게 변형되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팅은 일본식 영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사용되는 말이라 이런 건 바뀌기 참 어려운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장례문에는 물론 건축 용어에도 일본어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이 끝났음을 알리는 시마이라든지 지지대를 뜻하는 삿보로, 나무자재를 다라이라고 하는 말들은 흔히 쓰여지고 있고요. 특히 일상 스포츠인 당구 용어는 전부 일본말입니다. 다마, 마세이, 기레까시, 맞다이, 후루쿠 등의 용어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옆돌리기, 끌어치기, 세워치기 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옛 일본 용어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언제부터인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엔 좌측 통행을 하라고 귀가 아프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교육을 받아서인지 우리 중년들은 아직도 우측 통행에 다소 어색함을 느끼는데요. 이 좌측 통행도 역시 일본의 잔재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우측 통행을 하면 왼쪽에 차고 있던 칼이 서로 부딪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인되었다고 하며 그 관습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다닐 때 아침 조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전교생이 땡볕에 운동장에 도열하여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역시 일본 문화의 잔재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제 때부터 아침에 교사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일본의 황궁에 절을 하던 제도가 답습되어 남아있었던 것이며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도 강압적인 군사정권이 집권하면서 여전히 이어졌으며 요즘에서야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조회가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일도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통일하여 입혔던 교복제도 역시 일본의 영향이었으며 일제가 우리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붙인 관리번호인 지번이 이제는 도로 명의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일본의 잔유물이었고요. 100여 년 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잔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관공서의 서류에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매매나 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인감도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14년 일본이 조선의 강제수탈을 목적으로 도입했는데요. 토지조사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위조하여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감은 지금도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몰래 인감을 떼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제 인감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은 인감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며 한국, 일본, 대만에만 사용하였다가 현재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행정제도입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도 일제의 잔재는 남아있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교실에 가보면 칠판의 정면에 붙어있는 태극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역시 일제의 잔재라는 걸 아셨나요? 이는 민족정신 말살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요했던 일장기 게시방법을 답습한 것입니다. 더 웃긴 건 군부 독재 때에는 대통령의 사진도 태극기 옆에 같이 걸어놓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지금의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수학여행 역시 일본의 잔재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1907년부터 시작된 수학여행, 이 목적은 학생들을 그들이 전거한 만주 등의 수학여행을 보내 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또한 일제강점기 때에는 한국의 학생들을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보내 조선을 장악한 황국을 우러르게 만든 행사였던 것입니다. 운동회나 국민체조 역시 일제 군사교육의 잔재였습니다. 운동회는 체육대회로 명칭이 바뀌어 있고 국민체조 같은 걸 굳이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라는 말은 독일의 킨더가든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를 일본이 유치원이라 명칭하였으며 유아원으로 명칭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중국도 해방 이후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원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망할 당시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였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 정신을 차려서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도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조선인들은 결국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현재 조선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며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망발을 하고 떠났습니다. 정한론의 계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나친 상냥함 속에 숨겨진 그들의 속내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구한 것은 소외되고 핍박받았던 우리 민초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러하였고 썩어빠진 나라를 보다 못해 분연히 일어난 동학의 불꽃이 그러했으며 나라가 뭐라고 목숨까지 바쳤던 독립군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난도질을 했던 일제의 잔재도 이제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가 차원의 해결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역사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우리 국민들의 호응도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손에게 우리를 남기시겠습니까? 일본을 남기시겠습니까?